안녕하세요. 서가경제입니다. 40대 이상이시면 지금 IMF를 어느 정도 체감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1996년 이맘때쯤 저는 미니카에 푹 빠져 있었었는데 초딩 때였는데 지금 초딩들은 무슨 놀이를 하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아무튼 그때 한참 아버지가 타던 차가 포텐샤 디지털 계기판이어서 동네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하곤 했었습니다. 그 포텐샤가 기아차였는데 차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 절대 망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엘란이란 스포츠카도 나오고 그런데 그 기아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포텐샤 잔고장이 얼마나 많던지 1년도 안 돼서 팔긴 팔았다만 그거와 별개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에 온통 빨간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피딸 형들이 매일 찾아와서 아빠 어딨냐, 엄마 어딨냐, 돈 갚아라, 돈 갚아야 된다, 귀에 딱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돈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편한데 없으면 피곤한 것. 그런데 피곤을 얻어서 얻어야 하는 것이 돈인데 참 기준을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즐겁고 보람차게 사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다 보면 이것 또한 즐겁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직장도, 유튜브도, 투자도, 가정도 모든 것에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들의 각각의 의미가 꽃이 피듯 활짝 필 때마다 무언가 모든 즐거움이 가득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잠깐 중국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초기 자본은 미국의 대형 투자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대표적인 게 블랙록, 골드만삭스입니다. 두 기업의 투자들을 대부분 유치를 해서 기업들이 이제 컸던 부분들인데 이 망할 중국 같은 경우 중국에다 지분을 주지 않으면 기업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만 빨아먹으면 되는데 이 망할 중국은 시진핑이 그런 건지 중국 내부가 그런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오너의 존엄까지 건드리는 기업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 그런 사태를 보고 투자자들의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부분들이 꽤나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사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는 상태고 다른 뭐 애플이나 뭐 그런 기업들도 우리나라 기업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버티고 있는 투자사들이 이 대표적으로 블랙록이랑 골드만삭스입니다. 이 두 기업은 중국 초기 성장부터 이제 컸던 회사다 보니 중국의 고위 간직자 아들들도 이쪽에 연구원들로 대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조지 소로스 형도 블랙록 중국 투자를 직접 투자를 멈춰야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블랙록이랑 골드만삭스는 미친 듯이 중국에 투자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시장이 불화산이 언제 터질지 참 궁금합니다. 전쟁을 일으킬지 경제 대붕괴가 이어질지 조마조마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삼성전자 투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산 증식보다는 내 자산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체감을 어느 정도 하시리라 봅니다. 우리는 IMF 때 한번 이런 느낌적인 느낌 교육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그때도 우리는 안 올 것이라 온 것이
온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를 직직하는 형태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욕심이 너무 가하다 보니 우리는 또 각종 녹총들로부터 파업을 하고 기업 간 노동자들 간에 끝없는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원자재 값이 상승해 기업의 계산기와 노동자의 계산기가 어긋나는 것이 이 망할 정부는 늘 그랬듯 미리 그 부분을 좀 중재를 해주거나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다만 늘 그랬듯 어떤 중재 역할도 정리 역할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 밥그릇 계산법에 이익분, 차익분, 포 떼고 차 떼고 다 챙겨 먹고 이제 설거지는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 계산법이 우리도 그들도 IMF 때 교육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털어내고 거리를 두는 것이 승자입니다. 부채 폭탄에 원자재 값 상승, 금리 상승, 유가 상승, 이제 인건비 상승과 달러 상승에 힘입어 더욱 고통스러운 세상이 막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을 견디고 나면 분명 좋은 3나노 반도체 등 또 다른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 꽤나 힘들 것입니다. 정부가 한번 교육했듯이 IMF는 가지 않을 테지만 IMF 때처럼 똑같은 시나리오를 구상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이 대한민국에선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멍청한 나라는 그렇게 당해놓고도 기업인은 분명 1에서 3%일 텐데 노동자가 다수인 이 시장에 어찌된 머리들인지 기업인을 위한 주도층을 위한 대통령을 뽑아주려 애를 쓰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삶이시니 잘 고통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슈화될 키워드는 구조조정 파업입니다. 일단 파업은 아까 검색해보니까 오늘 내서야 이제 슬슬 나올 것 같고 구조조정 부분은 아직 나오진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그 역병 사태로 인해서 인원들의 지원금이 이제 제법 나섰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이제 전에 방송에서 말했듯이 주머니에서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돈이 술술 나오다 보니 기업하기가 참 좋았다. 그러나 이제 다 폐지가 되고 이제 파업이 이제 본격화되고 이제 동맥경화가 오는 거죠. 이제 기업 간 구조조정들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면 대대적인 파업과 구조조정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이고 기업 간 부도 법정관리, 개인 간 파산, 자살 뉴스, 가족 간 동반 자살 등 뉴스들이 저도 제발 여기까지는 막았으면 좋겠다만 이미 이 대한민국이란 커다란 경제의 축이 IMF 언저리 그곳으로 향해 뱃머리가 돌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뱃머리를 돌릴 수 있는 키는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피를 토하고 살을 깎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달러를 사라고 더 이상 부추기지 않겠습니다. 그저 되지도 않은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정신 팔려 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더 잘하는 것에 투자를 하고 내 자산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코너바리만 돌면 고쟁이들이 몽둥이 들고 줄을 쫙 서 있을 겁니다. 삥을 뜯으려고요. 잘 준비하시어 튀던가 가방 깍 들고 돌파해서 가보시자고요. 감사합니다.